어디로 가고 싶었던 걸까요?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팠던 건 아닐까? 견딜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팠던 건 아닐까? 너무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나는 그날에서 이렇게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드라마 인간 식격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넌스페이스 아트의 김우식입니다. 부정의 투신 자살 기도와 강제 아버지의 연명 치료에 대한 적극적 거부로 인한 죽음. 우리는 이 둘의 연결 지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생의 전제 조건인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이 드라마 인간 식격에서는 생과 사에 대해 강제의 경우 20대 청년답게 강력한 문제로 상정해 방어하는 이미지를 그려내고요. 부정은 악연에 의해 헝클어진 인생에 대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지 아니면 버려버릴지를 고민하는 혼돈의 이미지를 담아내죠. 여하튼 드라마 인간 식격에서 줄기차게 이어지는 죽음과 자살의 이미지는 인간이면 피해갈 수 없는 공통의 운명이란 것 말고는 사실 일반화될 수 없는 것이죠. 각자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각자의 개성과 연결돼야 하겠고요. 안 갔어? 자고 간다 그랬잖아. 난 또 집에 간 줄 알았지. 다 끝난 거지? 불신이 가득한 분이네. 믿어. 믿지 안 믿기는 누가. 응. 여기서 다시 한번 작품의 스토리가 맹맹해지는 원인이 발견됩니다. 인간 고통의 보편성에 시청자의 동감과 감동을 빚어나가려다가 정작 작품의 디테일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죠. 걔한테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아버지. 강제의 경우를 보죠. 모렴치하게 빚을 지고 행방을 감춘 뒤 자살한 모습으로 영안실에 누워있는 정우와 애도 많이 아팠다는데. 그를 찾은 강제의 관계 설정 또 친밀도의 표현이 부재합니다. 이는 창작 행위에 덮씌워진 위선일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이와 잘 지낸다 하지만 아무와도 함께하고 싶지는 않다는 개인주의식 위선의 정신이 다분히 의심될 수 있습니다. 눈이 쏟아지면 제일 먼저 무너져 버릴지도 모를 곳에 내가 서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모두 껍데기뿐이고 나는 여기 없어요. 이곳은 그 위선이란 사실 속없는 가식이기에 맹탕이고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 창작 집단의 작가 정신이 선하다면 이 맹맹한 구조는 단순히 창작 스킬이 잘못 쓰임일 수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일단 강제는 어떤 면에서 비굴하며 그 정서가 난잡할 수 있는 말초적 욕망이란 함정 앞에 선 남성 적대부의 생활을 청산하고 역할 대행으로 살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우 선배 후배들인데요. 집 어떻게 알았어요? 이 위에 공영 주차장 있어요. 그만 갈게요. 그런데 그 청산에 흔들림을 보여주지 않아 이미 그의 캐릭터는 단편적이 되어 있습니다. 율라법에 몸담았던 그 흔적은 그의 무의식적 습관이나 타성, 정신에 배어 있어야 바로 입체적이 돼 절망에 처한 부정을 이용할 수 있는 비열함의 여지를 얻게 되죠. 형한테 얼마나 힘든 일을 시킨 거야. 내가 톡으로 금방 자료 보내줄게. 기대하지 마. 나 사진 찍고 막 이상한 거 많을 거야. 예술이 되기 위한 미학적 캐릭터 설정의 핵심은 해겔의 말처럼 당연히 인물의 다양성에 있을 텐데 강제는 말만 고민하지 그의 행동은 어떤 흐트러짐도 없이 신의를 선택하는 사실 지극히 기대하지 마. 단면적인 인물입니다. 이상한 거 많을 거야. 강제의 약점 없는 강직함의 대척점으로 서 있는 것은 오직 세련된 스타일로 파악될 수도 있을 적당한 껄렁함일 것입니다. 동생한테 못 써도 애들한테 쓸 수 있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부정의 경우를 보죠. 그녀에게 가장 최악의 상처는 태중의 아기가 유산된 슬픔일 텐데
이에 슬픔의 줄기가 다 6회차까지도 너 때문이야, 도무지 이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나 있냐? 일찍 왔네? 과자 사왔어? 언제는 또 과자는 왜 사냐고 할 때는 언제고. 자꾸 겉돕니다. 물론 생애 줄기에는 하루하루의 밥벌이라는 위대한 핵심 고갱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이 표현되는 부분에서도 이상스러운 격가지들, 예를 들어 파출부 전선에 뛰어드는 부정의 감정선, 즉 상대적 창피함과 자괴감만이 뚜렷합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아마 남편 정수와의 관계, 자신의 최대치를 나눌 수 있는 부부간의 소통일 것입니다. 물론 이 작품 전개를 볼 때는 소통 불가능에 대한 좌절이 그려져야 할 것이고요. 살아있으면 3살이구나. 다시 말해 부부의 헌신적 소통이 그녀의 일상을 회복시킬 가장 큰 도구일 텐데 이것에 대한 조명은 오간되었고 오히려 부정의 히스테리와 정수의 위축만으로 부부관계가 설정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작품의 자기애적 성향이 캐릭터의 앞길을 막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른 건 고사하더라도 부정이 잃은 아이, 그 생명에 대한 여성 고유의 사상, 그 단초라도 시청자는 얻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보는 저를 더 숨막히게 했던 것은 부정이 강제덕으로 자살을 포기한 거의 직후 부정이 청소를 해주러 간 집의 한 여인이 자살 기도로 손목에 피를 흥건히 흘리고 있는 모습과 그 수습이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모르세요? 저도 오늘 처음 오는 집이라서 신청하신 분 성함이 옛날 이름이라 혹시 어머니 아니신가 싶어서요. 그럼 가면서 해요, 가면서. 임시 보호자로 같이 가주세요 일단. 이런 거친 사건의 삽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사와 그 해석을 건드리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저 부정이 대리보호자 역을 하다가 겪게 된 투명인간 취급, 곧 마땅히 그 선에 대한 값이 최소라도 인정되고 갚음받았어야 할 한 생명의 죽음을 막은 부정의 선행은 공중으로 사라짐 말입니다. 부정이 자신이 하려 했던 자살의 실상은 정작 이런 것이다 라는 각성을 주려 한 것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목숨이란 아무리 드라마란 허구 속에서도 쉽게 특정 인물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자기범주의 소재가 아니죠. 그에서조차 생명이란 마치 범가치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목숨은 그 자체로 초월적인 성향을 지니는데 이런 깊고도 건드리기 어려운 남의 자살 기도가 부정의 자살 기도에 연이어 이어진다는 것이 뭐랄까. 전지적 작가 시점을 형식적으로만 피해 있지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연속이 우연을 가장한 작위 같더군요. 물론 저의 느낌입니다. 굳이 그게 이 시점에서 죽음이라는 소재를 차용하려 한다면 좌절로 경도된 부정의 생명 경시를 각성시킬 수 있는 건 자신이 범한 생명, 예를 들어 도로를 건너는 짐승의 로드킬 정도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물론 동물인이 죽어도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속물, 무지한 생명의 희생 말입니다. 생명의 무게는 잉여로서의 생명이 아닌 무지한 생명으로서만이 저울추의 평행을 이룰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작품이 진짜가 되려면 살아있는 캐릭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온전한 관찰에 의한 표현 말입니다. 디테일이란 단지 세부 또 장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디테일 자체가 인간으로 치면 육체 자체이고 그 육체가 없으면 헛개비가 되는 것처럼 작품 또한 그러합니다. 따로 존재하는 육체와 정신이 없듯 분리된 디테일과 주제란 없습니다. 이 드라마가 아무리 거대한 생명과 죽음의 주제를 우리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로 펼쳐나가려는 겸손을 갖는다 해도 디테일이 없다면 그 부재만큼 생과 죽음이란 주제는 공중에 뜹니다. 다 창피해서 당장이라도 죽고 싶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을 어루만져야 한다면 그것을 공감하고 위로하기 전 반드시 그 고통의 정체를 짚어줘야죠. 아니면 어린아이들의 병원놀이와 흡사할 겁니다. 이제 작품 주제에 집중해보죠. 일단
인간 공통의 간헐적 혹 일시적 체험이라 할 수 있는 자살의 유혹, 그걸 생각해보죠. 구매의 한 무녀가 도가 안에 매달려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때 아이들이 무녀, 당신은 무엇이 소원이요? 하고 묻자 그녀는 난 죽고 싶다 라고 대답했다. 엘리엇의 황무지 서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독 속에 빠져있는 인간 처지를 가장 적확히 표현한 시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시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당의 처지를 그 폭압적인 영적 상황과 주변의 멸시 속에 놓인 그들의 불행을 이미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정우의 죽음, 아마 사랑하는 여인의 자식을 고치려고 이어 가까운 빚을 지고 또 그 아이가 죽고 그 허무함에 여인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듯합니다. 네,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이 단지 강제의 뒷조사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직 강제의 개인사와 또렷한 연관을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정의 투신 자살 기도와 강제 아버지의 연명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로 인한 죽음. 우리는 이 둘의 연결지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당신이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는지, 이곳을 떠나려 했는지,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바라봐야만 인생의 계획, 허망하지 않은 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허공에 자신을 띄울 욕망도 경계하게 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절망까지도 경계하게 됩니다. 문제는 죽음의 내용, 그것입니다. 죽음의 내용, 마치 영생을 보장받은 듯한 아름드리 나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마찬가지로 생장과 죽음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 나무. 우리가 이 나무들에서 미학적인 가치를 포획할 수 있는 부위는 바로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땅 밖으로 뻗어 가지를 내주는 줄기를 통해서입니다. 이 드라마는 마치 줄기 없는 가지만을 바라보는 이상스러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미덕은 상당합니다. 상업적 성공에 얽매여 있는 TV 드라마가 좀처럼 다룰 수 없는 죽음 위에 선 생의 본질, 희망을 살뜰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자에게서 다시 받은 생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살린 부정은 스스로에게 준 상으로 강제를 지킵니다. 마땅하지만 이렇게 강제는 그녀의 생일초가 되고 강제 또한 다시 태어납니다.